이 장면은 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추석 잔치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한국 사람 그 문화를 간직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기회인데 그 참 대견하죠. 그런데 여기 항상 매년 보면 좀 웃기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국가하고 한국 애국가를 부르는데 미국 국가가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만히 서갖고 멀뚱멀뚱 그냥 따라 부르지 않고 한국 국가 애국가 나올 때는 아주 열심히 따라 부르죠. 어떤 사람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부르는데 미국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국가를 모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서 음은 좀 익숙하지만 실제로 내용도 모르고 부를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가끔 그 머쓱할 때가 생겨납니다. 그럼 미국 국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And now here to perform the national anthem from South Korea, please welcome So Hyung.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must ever. Oh, sing us the star-spangled banner yet 이번 동영상은 한국의 그 가수죠. 소향이라는 그 가수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NBA 그 프로페셔널 바스켓볼 리그죠. 그 NBA 그 시합에 앞서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은 그 같은 가수가 제가 보기엔 LA 같은데 그 다저스 경기에 나가서 미국 국가와 한국 국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날이 그 코리안 데이니까 한국 국가를 부르고 또 제 생각으로는 이때 유현진 선수가 여기 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 길을 잡은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계 청소년들이고 또 그 후원도 LG에서 했고 뭐 이런 게 보여지는데 미국 국가, 우리 한국은 애국가라 그러죠.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그리고 또 미국은 그 이름이 The Star Spangled Banner. 그러니까 그 별이 새겨진 그 국기, 뭐 이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국가의 유래와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2008년 그 평양
가서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죠. 그때 갈 때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었던 북한하고 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가 연주, 그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미국을 적대국이니까 국가 연주가 안 되죠. 근데 국가 연주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내용을 갖고 계속 싸웠는데, 결국은 그럼 뭐 그것도 안 하면 우리는 못 가 그래가지고 미국 국가 연주를 했죠. 그때 또 많은 그 뉴욕 필하모니에 좀 고집 있고 근성 있는 그 연주자들은 거부하고 가지를 않았죠. 그렇지만 한국계 연주자들은 다 갔죠. 그때 한 9명인가 1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거기 평양에 가서 미국 국가 연주한 것이 그 당시에는 뭐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 이러고 말이 많았지만 그건 뭐 꿈이었죠.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각국 국가는 사실 알고 보면 참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 프랑스 혁명 때 라마르세유 그 감옥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전진하는 그럴 때 불렀던 노래를 해서 그 노래 자체가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또 독일 국가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딱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어떤 찬송가인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노래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아마 그 음은 어디서 들어본 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게 대부분 다 자기네 나라의 영광 혹은 그런 어떤 앞으로 나가는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야 하는 느낌이 많은 게 국가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국가를 통해서 또 애국심이 고취되고 그 고취된 애국심으로 또 하나의 나라라는 그런 그 개념이 생겨나니까요. 미국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이제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나폴레옹부터입니다. 미국 국가에 왜 나폴레옹이 튀어나오느냐. 뭐 그런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휩쓸고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그런 강대한 나라를 프랑스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서 거기에 유일하게 대항해서 싸울 나라는 영국이었죠. 그 영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미국이 그 프랑스를 응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한테 전장 물자도 팔아먹기도 하고 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폴레옹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군에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별로 신경을 쓰질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나폴레옹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선이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되니까 영국이 이제 요 새끼들 봐라, 요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덤벼들었어.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인을 보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영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미국은 민병대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게 뭐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전략적 열세를 가진 미군들이 싸울 엄두도 제대로 못 낸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니까 뭐 미국에 상륙해갖고 아주 쉽게 워싱턴을 점령하고 당시 그 미국 워싱턴에 이제 미국 수도가 있었으니까요. 국회의사당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를 1812년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뭐 승승장구 뭐 전투만 했다 그러면 다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볼티모어 근처에 워싱턴은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볼티모어가 항구죠. 워싱턴에서 나가는 그리고 그 모든 그 요새가 모여있던 그런 곳인데 지금도 그래서 볼티모어에는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근교의 맥키니 요새에서
이제 혈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뭐 혈투랄 것도 없죠. 미군은 그 안에 숨어 있고 영국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맥킨리 요새를 뺏긴다면 당시 이제 미국의 독립마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영국 사람들 그 전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뭐 말이 되냐 이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귀족들은 따로 빼놓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워싱턴을 점령하면서 워싱턴에 있던 높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변호사입니다. 로이어. 이런 사람들을 그 체포해가지고 그 영국 군함으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영국 군함으로 데려간 거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 군함에 가둬놓고 이제 그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의 목표는 이 요새를 밤새 함락시키는 겁니다. 서로 파워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영국 군함에서 이제 계속 밤새도록 포를 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잡혀와가지고 방에 갇혀 있었죠. 영국에서 아주 쉽게 그 요새를 점령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포를 쏴대면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저 요새를 점령하고 저 요새에 영국이 유니언 잭을 꼽아놓을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죠. 그래가지고 밤새 이제 포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가 이제 아침에 어스름이 그 동이 뜨는데 이제 멀리 보이기 시작해 나와서 봤습니다. 그 배 위에서 요새를 바라보니까 그 요새에 아직도 그 미국기 The Stars and Stripes라고 그러죠. 지금은 50개 주와 13개 그 첫 번째 독립선언에 사인한 주들을 기념해서 만든 거였지만, 그 깃발이 그 당시는 아니죠, 물론. 그 별수가 적죠. 거기서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쓴 내용이 바로 그 미국 국가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시는 썼지만 작곡을 할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그 영국에서 그 주당들이 술 먹고 취했을 때 부르는 노래인 To Anacreon in Heaven, 천국의 아나클리온으로부터의 노래, 이런 노래에 맞춰서, 이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국가가 됐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내용은 전쟁의 전투 그리고 그 장면을 묘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절부터는 그 영국에 대한 노골적인 그 적개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국과의 어떤 공식 행사가 있을 때는 1절만 부르고 2절 이상은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 경기나 이럴 때도 항상 1절만 부르고 대부분. 그렇지만 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4절까지 있죠. 저는 그 애국가 4절까지 꼬박꼬박 부르는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학교에 다녀서 한국 떠난 지 이제 36년째인데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게 4절까지 전부 다. 근데 미국도 이 국가가 4절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옛날 말이고 또 이렇게 도중에 마지막에 고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삑사리가 많이 나죠. 유명한 가수들도 부르다가 삑사리 많이 내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노래 국가 바꾸자 그런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캔디데이트가 America the Beautiful. 그 노래도 쉽고 아주 아름답죠. 이걸로 바꾸자 이런 운동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은 이 노래가 미국 공식적인 국가로 정부에서 인정되고 국회에서 인준받은 1931년 공식 국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그 해석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는 저 새벽에 빛나는 빛을 보는가? 황혼의 마지막 광채에서 우리들을 자랑스러운 반기며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성족이죠. 그 광대한 성과 빛나는 별들, 그래서 13개의 성과 그 별들이죠. 그 국기가 저 성벽 너머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하늘에 분주한 로켓과 붉은 성광과 폭발한 탄환들은 그거는 영국군들이 쏘는 거죠. 우리의 깃발이 밤새 살아남아 휘날리는 증거라. 휘날리는 성족은 자유와 용기 있는 자들이 사는 땅에서 휘날리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이. 그래서 내용도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알고 들으면 이렇게 좀 피가 불쑥불쑥 솟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거나 하면, 금메달을 따면 이게 연주가 되면 외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흥분된 표정으로 듣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2절, 3절, 4절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그거를 올려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 국가에 얽힌 이야기. 대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미국 국가 사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를 끝까지 못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자들은 굉장히 국가를 어려워합니다. 영어 자체가 어려운데 이건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글쎄요, 그 한국 이민자들이 특히 이 미국 국가조차 모르고 미국에 산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 정착을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수십 년씩 살면서도 미국 국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운동 경기장에 가서 국가 나오면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우물우물거리고 서 있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국가 정도는 좀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의 덕을 본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양쪽 문화를 다 알아야죠. 그리고 양쪽 다 적응을 해야 되는 한국과 미국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부모들이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한국 건 다 좋고 미국 건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끔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둘 다 좋죠. 왜 둘 다 나쁘겠습니까?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미국 국가 오리지널 2절, 3절, 4절 그 내용을 보시고 또 그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버전 4.0 그래갖고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2절부터 바꾸자, 그런 국가 시도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Home of the Brave, 용감한 사람들의 집이다, 고향이다.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민자들이 용감하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뿌리인 그것도 한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같이 사는 또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세계의 그런 어떤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he Star Spangled Banner,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미국 국기, 또 Stars and Stripes, 그거하고 헷갈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